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뉴스통입니다. 국내 2위 포털 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국내 인터넷 업계 역사상 최대의 빅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경과 전망을 IT부 최용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선 합병 조건이 궁금한데요. 예, 양사는 각각 이사회를 통해 관련안을 결의를 했는데요. 오는 8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병 조건을 살펴보면 형태는 소멸법인 카카오의 주식을 존속법인 다음의 발행 신주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주식 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는 이로써 우회 상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병 비율은 1대 1.5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계산하면 카카오는 한 3조 원 정도, 다음은 1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카카오의 기업 가치가 더 큰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카카오가 다음을 삼킨 셈인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 가치만 하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우 지분까지 합쳐서 한 40% 안팎의 지분율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합병 법인의 사실상 오너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다음 창업자인 이재용 씨의 결단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창업자는 합병이 이뤄지면 불과 5% 미만의 지분율을 갖게 됩니다. 좀 실질적으로 오너십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통합법인의 이름은 다음 카카오입니다. 양사는 당분간 독자성을 유지를 하면서 조직을 서서히 통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직원은 다음 한 2,600명 정도, 카카오는 600명 정도 돼서 한 3,20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총 4조 원, 코스닥 2위 규모의 인터넷 상장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이 갑작스럽게 두 업체가 합병하게 된 이유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오늘 기자 간담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최세훈 다음 대표는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를 양사 경영진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좀 여러 가지 협업을 고민을 했는데 이러한 고민이 발전돼 합병에 이르렀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업계에서는 두 회사 모두 성장 정체에 직면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4년간 다양한 신사업을 벌였지만 제대로 성공한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카카오 또한 게임 중개 사업이 크게 성공을 거뒀지만 그 이후로는 크게 결과물을 내놓은 사업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선도업체인 네이버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벤처 회사들의 강력한 추격도 좀 신경이 쓰이게 될 텐데요. 일종의 벼랑 끝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벼랑 끝에서 내린 전술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 분명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카카오 입장에서는 한 1,000억 원 규모의 다음이 가진 현금성 자산이 유입돼 다양한 글로벌 사업이나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무선 통합 시대에 맞춰서 모바일과 PC 모두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게 좀 중요합니다. 헌데 카카오는 모바일의 강자지만 PC에서는 딱히 인프라와 영향력이 없으니까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복잡한 상장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2015년을 목표로 IPO를 준비를 했는데요. 좀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음 또한 수천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모색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여러 가지 신사업을 카카오톡과 연계해서 좀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좀 다음은 주인이 없는 회사다 이러한 인식이 강했는데요. 벤처업계 거물인 김범수 의장의 지휘 아래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주주총회를 거쳐서 최종으로 확정이 될 텐데 앞으로 장애물은 없을까요? 예, 좀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주주총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일인데요. 합병의 경우 회사 중대사안으로서 반대 의견을 가진 주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란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 결정에 내가 반대를 하니까 내 주식을 다시 사달라라는 이런 요구입니다. 이에 다음과 카카오는 각각 2천억 원, 1천억 원의 매수 대금을 책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회사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바로 매수 대금인데요. 이게 2천억 원, 1천억 원이 이게 굉장한 액수입니다. 그만큼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한 기업 문화를 가진 두 회사가 합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려올 수도 있는데요. 다음의 경우 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많고 카카오는 좀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가 있다. 이게 세간의 평가입니다. 근데 이 두 회사의 궁합이 잘 맞을지 좀 의문점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조조정설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좀 일부 사업이 겹칩니다. 예를 들면 메신저만 하더라도 마이피플이 있고 다음은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톡이 있는데요. 자칫 이게 잘못 사업 구조를 개편하다가는 회사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에 대한 그 부분도 부담입니다. 선도 사업자인 네이버는 검색과 해외 사업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그 네이버와의 경쟁에서 얼마나 성과물을 낼 수 있을지 그게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두 회사가 가진 장점으로 네이버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